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주요 이슈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지지부진한 원인으로는 이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중요한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데 바로 목요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거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PCE 지표이죠. 연준이 2%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정한 부분들은 바로 이 근원 PCE를 갖다가 2%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9%가 바로 지난 발표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꺾인 어떤 3.3%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토요일에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런 중요한 또 산업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오랜만에 패드워치 한번 보시면은 이번 상반기에 FOMC 미팅이 3월, 5월,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월 달은 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97%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 상태로 봐야 되는데요. 1월 달에 봤을 때만 해도 5월 달과 6월 달에는 동결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한 차례 하느냐, 두 차례 하느냐, 그것들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은 5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도 아마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지배적이고요. 대신에 6월 달에는 52.7% 한 절반 정도가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는 디파이의 어떤 서머 랠리가 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GBTC 유출량이 이때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계속해서 이제 급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면서 유출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낮게 GBTC가 유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 압력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거의 뭐 유출량이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수요가 유출을 압도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11일에 승인된 이후에 한 30거래일 정도 만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이 블랙락을 필두로 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블랙락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고요. 거의 13만 개 가까이 가지고 있죠. 피델리티도 그 10만 개 가량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아쿠아, 비트와이즈 뭐 대부분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은 29만 2천 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GBTC 유출량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ETF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펀드가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2016년부터 했을 때 2021년 그 즈음이 다가올 때 2020년 말경에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넣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을 때죠. 그래서 2017년과 2021년의 차이점을 기관들이 주도한 장세 여부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월등하게 많은 물량들을 벌써부터 기관들이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장으로 갔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들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거시경제 이슈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채굴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채굴 비용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52K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방어를 해내고 있는 이유는 현물 ETF발 수요들이 그 이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은 비트코인 채굴 경쟁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채굴기가 계속해서 최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 구간들이 모두 다 최신 채굴기로 지금 채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요 모델들이죠. 최신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A식의 70% 이상이 최신 모델로 바뀌면서 채굴장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채굴 경쟁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악정도 지금 급속도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22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요. 이 금액은 과거에 2021년 불장 당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미결제 악정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결제 악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활동과 어떤 거래자의 정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44%인데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펌핑들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섹터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과 AI, 디핀, 디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몇몇 투자자분들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에 온 것이 아니냐, 알트코인 불장에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트릭스 포트의 마커스 틸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5%를 하회해야지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45% 이렇게 찝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즌 자체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장이 왔다라고 볼 수가 없죠. 대세장이 오기 전에 순환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은 토탈3는 다시 또 일정 부분 하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에서 자본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서로 넘나드는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본이 순환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순차적으로 펌핑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 코인들을 올라타시기보다는 지금 이 시즌에 알트코인 중에서 굉장히 옥석을 찾아내는 어떤 작업들을 하시면은 향후의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CBD 장표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엄청난 격전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된 거는 52K입니다. 지금 가장 최고 수준 하얀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밑 하단에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52K 하단에도 매도벽이 아주 뚜렷하게 생성됐다 사라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은 이제 가격이 뚫고 올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53K와 53K, 52K 사이에도 뚜렷하게 매도벽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54K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매수벽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이 하단 구간에 촘촘하게 다 각 구간들마다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49K 부근으로 해서 아주 뚜렷하게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벽이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어벽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가격폭, 조정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수정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투입을 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좀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홀딩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물량들을 넣는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던져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동안에 비트코인이 또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2K를 다시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RSI도 다시 고개를 들고 과매수 구간으로 좀 이동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52K를 뚫고 53K 이상으로 마감을 했을 때는 60K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상단에는 매물대 자체가 얕기 때문에 매수세가 사실은 조금만 의지를 내면은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상승 동력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일시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22평선과 52평선을 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 될 거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48.9K 그리고 45.4K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4시간 봉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평선이 52평선을 지금 상향 돌파할 것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50 중간 지점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를 보시면은 하단에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단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물량들이 좀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은 빠르게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단 영역은 이 구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이 1차적인 방어선이 되지만 이 구간이 뚫리고 나면은 이 두 개의 구간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얕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현재 50 SMA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2023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채널 내에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의 채널들을 뚫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어 오던 채널이 지금 이탈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가격이 조정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지금 상승 움직임을 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요, 2016년 비트코인 2차 반감기 당시와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어떤 포물선 랠리를 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랠리를 뭐 과거처럼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또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까지는 어쨌든 사이클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과거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게 되면은 이 구간에 닿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계속해서 6월까지 반감기가 끝난 바로 직후에 10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리플과 이더리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리플이 가장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리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특이한 움직임이 관찰이 됐는데요, 4억 XRP가 지금 락업이 해제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좀 무슨 일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2월 에스크로의 집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상한 메모와 함께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플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매월 코인을 락업을 해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일정을 따르지 않고 락업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사유들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좀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또 보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꾸준히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드디어 3,0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RSI도 지금 과매수 영역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3,000달러를 유지해서 주간 종가를 마감을 하게 됐을 때는 3,300, 3,65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지키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52K, 53K 사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지키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22평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2,85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50 SMA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2,500달러까지도 하향이 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이더리움은 댕쿤 업그레이드를 또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승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들이 현 시점에서는 더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